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혼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출산율은 앞으로도 다벗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결혼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혼인율이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한국의 남자분들은 국내 여자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적어도 남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결혼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밸런스가 심하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 자체가 사실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유리합니다. 자기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여자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반만 결혼이 없으니까. 그 OECD에서 그 소득 동전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득 동전의 지수. 일단 우리나라에서 OECD 관련된 거는 안 좋은 거는 1등하고 좋은 거는 꼴등합니다. 네. 자, 소득 동전 지수가 있잖아요. 이 지수가 그 1에 가까울수록 1배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반만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기 결혼이 많다는 건데 무자기 결혼은 뭐냐 하면 남녀가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뭔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한쪽은 없는 재산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동전 지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 쉽게 말하자면 반만 결혼이 우리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고 반만 결혼이 없다는 것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결혼과 주거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여자는 거의 몸만 간다거나 혼수만 지불해서 가는 케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럼 객관적으로 이건 누가 유리한 거죠? 여자가 유리한 거죠. 통계에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없는 얘기 저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혼 제도를 보더라도 재산 분할제를 봤을 경우에 뭐 자녀 양육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경우 남자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좋은 거 웬만하면 양육권은 엄마한테 가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남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다 형성에 기여 있는데 막상 분할할 때는 반반.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재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결혼 제도나 이혼 제도나 여자분들이 이득을 보는 게 맞아요. 여자분들이 이득을 본다는 거는 남자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봤을 경우.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결혼제도에서 정말 모순이 심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 남자가 아직까지도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고 이혼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정말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제 한국 남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남자분들이 한국 여자에 대해서 이제 못 믿겠다는 입장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배경을 보고 내 벌이를 보고 나랑 같이 살면 먹고 살만 하니까 자기가 일 안 해도 되니까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내가 행복한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저렇게 살다가 저 여자가 바람에 펴버리면 이혼하게 되더라도 내가 일정 부분 또 띄워줘야 되는데 과연 그 결혼이 좋은 것일까? 남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결혼 이론, 뭐 설거지론, 마통론, 586 딜러론, 썩은 규상자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남들의 어떤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불신의 감정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결혼을 이제 좀 불신하기 시작했고 국제 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의 어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 단 1도 없어요. 왜냐? 쉽게 말하자면 그거야. 앉은 자리에서 밖으로 뺏기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거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국제 결혼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대한민국 혼인 건수가 19만 1,700건이거든요. 정확하게. 그 중에 국제 결혼이 17,000건인데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결혼을 어떤 임하는 입장도 한국인 남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횟수도 더 많아요.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결혼이 뭔가 좀 노총각이고 능력도 없고 나이가 찰 대로 차신 분들이 이제 매명을 통해서 결혼하는 게 국제 결혼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 연애예요. 국제 연애를 통한 결혼입니다. 그냥 단시간에 만나가지고 뭐 배 타고 만나서 결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감과 언어, 문화를 학습하고 나서 이 국제 결혼 단계로 가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전문직 분들, 의사, 변호사,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수익이 많은 분들도 국제 결혼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는 남자들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 여자를 만날 수 있음에도 국제 결혼 노선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게 좀 느껴져요. 요즘에 여자분들이 자꾸 태클을 겁니다. 이게 국제전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만인데 알바노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쿨하지 못해. 불안감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2년 3년 지나면 더 이제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커플이 늘어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충분히 저 정도 스펙이나 외모를 가진 남자분이라면 한국 여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건데, 결혼할 수 있는 건데, 아 난 싫다, 한국 여자 싫어, 진절머리 난다, 차라리 단나자 여자 만나서 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는 게 낫다, 그렇게 외치는 남자들이 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건 좀 불안감 느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한국 여자는 정작 결혼 못했는데 혼자 사는데 젊은 외국 여자가 이제 애 낳고 유모차로 이제 애 끌고 다니는 거, 애 태우고 이제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거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어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본토의 한국 여자들은 이제 결혼 못한 사람들 많은데 외국 여자들이 이제 한국말 쓰면서 혼자나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뭐 쇼핑하러 다니다거나 한국 남자가 이제 그 차 태워주면서 이제 데이트하는 것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것이 맞는 걸까? 근데 올바른 행동이었으면 남자들이 본토에 있는 한국 여자들 왜 마다하고 저 먼 외국까지 와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그 고생까지 하면서 결혼을 시도하려고 할까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봐야 매달 400씩 평생 돈 나가는 걸 걱정해야 되고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세상. 결혼한다고 치더라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돈도 해오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다고 결혼할까? 이젠 알았다.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400씩. 400씩 돈 나가요. 400씩. 그리고 남자들이 국제결혼 하려면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건 많은 남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할 때는 못 하는데 국제결혼하면 가능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 했을 경우에 한국 남자가 경제권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여자한테 생활비만 주고 뭐 카드 같은 거 주고 그 외에 어떤 경제권적인 분야는 내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남녀 간의 결혼에서는 좀 하기 힘든 거지.
하기 힘든 거지만 국제결혼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국제결혼 하신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생활비 이제 외국 결혼한 여자분한테 생활비만 주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마 관리하실 겁니다. 근데 한국의 남녀의 결혼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권을 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한국 여자랑 결혼할 때 저는 굳이 아파트에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파트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끌해가지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한국 여자들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부르는 게 별로 없다는 거지.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빌라 뭐 투룸 같은 것들이 뭐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주거환경이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정도로 감지덕지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트남, 태국 아니면 저기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집 같은 거 가보면 나무집이에요. 나무. 대나무 같은 거 엮어가지고 밖이 훤히 보이는 집입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그냥 강에다 그냥 싸고 나옵니다. 샤워실도 없어요. 그냥 발 같은 가림막 치고 하는 게 다예요. 위생도 사실 안 좋아.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사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현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는 대부분 벽돌집이잖아. 벽돌집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리모델링 다 돼 있고, 화장실도 다 돼 있고, 내온수 잘 나오고요. 수압 문제 없고. 우리나라 집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외국 같은 다른 주거환경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이 많습니다. 가족이 많아가지고 내 방이 없어요. 내 방을 따로 쓰는 게 없어요. 방 하나에 막 3, 4명씩 막 동생들이 자고 막 대가족 형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저롭잖아요. 대부분 이제 태어나면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계속 자기 방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에 뭐 투룸 같은 시작을 해도 자기는 자기 방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 나라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리고 한국이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결혼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뭐 생활하는 것도 적게 들고, 그리고 경제권은 남자가 질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 확실한 장점이. 그러니까 한국 남녀끼리 결혼은 했을 때는 좀 다른 거죠. 확실하게 이거는. 국제 결혼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이게. 물론 국제 결혼하면서도 단점이 있어요. 뭐 언어나 문화 같은 것들, 적응하는 것들, 차별의 문제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한국 남자들이 이제는 한국 여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 해주겠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뭐 나이가 정말 한창 어릴 때 남자가 이제 콩깍지 씌워가지고 좀 여자 없으면 막 사족을 못 쓰고 막 그 여자한테 빠져있고 그럴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이가 찰 만큼 차버리죠. 남자도.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여자분 나이가 차잖아요. 나이가 30대 초반 넘잖아.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가 같은 동갑내기 남자는 아니에요. 나이가 찬 남자예요. 30대 후반에서 많으면 40대까지 갈 수 있어. 그 남자분들은요, 감성보다 이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이성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들이 아무리 뭐, 성적인 걸로 꼬시고, 뭐, 미인기를 꼬신다고 해도, 뭐, 넘어온 사람 넘어오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되면 사실 뭐 그런 성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이 맹목적으로 갈구하지 않아요. 좀 외로운 게 좀 힘든 것 뿐이지. 그러면 여자분들이 전략을 좀 다르게 가셔야 돼. 자꾸 자기들 20대 때 마인드로 20대 때는 내가 이 정도 남자 사귀었는데 나 좋다고 만난 사람 많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어. 나이 많은 사람이. 여자들이 제일 자신의 어떤 품격을 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뭐 몇 년 전에는 뭐 부킹하면 뭐 나 좋다고 연락처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길 가면 이렇게 헌팅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과거잖아. 과거. 평생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 그거 진짜 없어 보이거든. 여자가 진짜 없어 보여.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 오히려 그 말하면요
아, 저 사람이 젊은 시절을 많이 가지고 있네. 그게 아니라 나이가 못한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제 저물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천년 줄 알아. 그걸 안 보나? 사태 파악 안 되나? 메타인지 못하나?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이란 제도권 안에 무조건 예스하는 현상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뭔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본인 먹여 살려주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